안녕하세요. 대법모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명예훼손죄 문 4번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OX입니다. 역시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또 기억 니은들이 형이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봅니다. 자, 기억 3개, 니은 3개, 디귿 3개, 리을 3개, 미음 3개. 그럼 바로 기억부터 봐야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자를 통해 사실 적시하는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보도하지 않은 때 기자가 아직 보도하지 않은 때 이때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보통 사람한테 말할 때는 보통 사람한테 그 자체로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전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자에게 말할 때는 그 자체만으로는 외부에 공표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도가 되어야만 외부에 공표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도가 되어야지만 전파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인에게는 보통 사람, 일반인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그 자체로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지만 기자에게 얘기할 때는 기자 한 명한테만 얘기했다면 아직 보도되기 전인 이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충청리뷰 신문 사건이라고요. 있는데 이제 그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기자에게는 비밀 유지 취재원 비닉, 비밀 유지 의무 내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판례는 이렇게 봐요. 이 기억 지문은 정확히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럼 니은을 볼 필요가 있냐 없냐?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니은을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니은 지문. 개인 블래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로 대화했다. 그럼 공연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틀린 설명이죠? 일반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사람 한 명한테는 보통 사람이 한 명한테만 얘기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자, 비공개 대화방에서 야, 비밀 이거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비밀이 지켜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전파 가능성 아주 높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 기억은 옳고 니은은 틀리기 때문에 2번과 3번 동그라미 2번, 3번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디귿 지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을 보는 거예요. 자, 명예훼손죄 구체위헌범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한 경우에 명예훼손된 것이다. 자, 틀립니다. 구체위헌범 아니에요. 일단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추상적 위헌범. 구체위헌범 아니고 추상적 위헌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인식을 못한 경우에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 기소가 됩니다. 확고한 대법원 판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직장 인터넷 전산망에 게시글을 올렸어. 그럼 올린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조회수가 없어. 게시글 조회수가 없어. 이거 올리자마자 삭제가 됐어. 하지만 게시한 자체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잖아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질문입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 너무 이제 유죄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 확고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 기소가 돼요. 실제 인식한 경우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식한 경우는 당연히 명예훼손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게시글 올린 자체로 조회수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디귿 틀린 질문이니까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틀리니까 정답 3번이라고 하시고 바로 문 5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설이니까 나머지 리을 미음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리을 만을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진실이고 공익성이 있고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형법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지문인데, 자, 맞는 지문이에요. 자, 우리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경우에 진실한 사실로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고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그럼 형법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잖아요. 형법 310조 조문이 그렇게 돼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다 아시는 조문이지만 조문은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307조 보시면 명예훼손이죠. 307조 1항은 이제 진실한 사실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 그리고 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올렸을 때 명예훼손. 거기 307조 1항, 307조의 1항이 진실한 사실을 올렸어도 진실한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랑 B가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내가 봤다. 자, 진실한 사실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310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랑 B가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그때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친구들한테 재미로 쟤들이 서로 성관계를 했대, 모텔 들어갔다 이런 거 그냥 친구끼리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라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위법성 조각되지 않겠지만, 즉 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청문회 같은 자리에서 이 부분이 국민의 주요한 관심사가 돼가지고 공익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런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쨌거나 형법 310조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제는
망법상 명예훼손죄. 망법 하는데 망법의 정보통신방법을 얘기해요. 정보통신망법이 정식 양칭인데 이거 얘기하다가 다 늙어 죽습니다. 자, 망법 실무에서는 망법이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망법상 명예훼손. 보시면 한 비방 목적으로 그 망을 이용해서 이제 명예훼손한 자는 이제 처벌하고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더 가중 처벌합니다. 이게 이제 형법 310조 1항, 300조 2항에 각각 대응되는 건데요.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명예훼손한 경우를 좀 더 전체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거예요. 이 망법상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형법 310조가 적용될 수 있겠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역시 형법 310조가 적용돼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망법상 명예훼손도 역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익성 있고 비방 목적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을 이용한 경우도 망법 70조의 그 위반죄라도 형법 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을은 맞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설명이에요. 다음 미음 지문 봅시다. 행위자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익성이 있다. 이 경우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다른 사익적이 부수적으로 이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위법성 조각이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다? 틀립니다. 틀려. 그 부수적으로 사익성이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공공성이 있고 비방 목적 없이 공익성이 있고 비방 목적 없이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그럼 형법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공익성이 있고 즉 공익을 위해 게시했는데 부수적으로는 플러스 알파 사익적 동기도 조금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뭐 배달의 민족 이런 음식점 리뷰에 댓글로 진실한 사실을 기재했어. 뭐 이게 시켰는데 예를 들면 뭐 벌레가 나왔다. 사진이랑 같이 올렸어.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시켜 먹을 때 좀 조심하세요. 좀 더 좋고 위생이 철저한 데를 좀 가십시오. 이런 취지로 이제 안 좋은 리뷰를 남겼다. 그런데 다소 사적인 감정도 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업체랑 좀 이렇게 티격태격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된 동기의 공익성이 있고 사적인 감정은 이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형법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가 되겠죠. 사실 실무에서 일하시다 보면 사적인 감정이 0%인 사건 자체가 없어요. 사적인 감정이 조금은 섞여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조금 섞이기 때문에 사건화 되는 거죠. 100% 공익적인 것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가정하면 위법성 조각될 사건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310조 적용이 아예 배제된다는 이 미음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들인데요. 자, 기억은 맞는 지문. 기자한테 얘기하는 경우 일반인한테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실제로 보도되지 않으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공익성 없습니다. 자, 니은 틀린 지문. 일반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한 자체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자, 디귿 틀린 설명입니다.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추상적 위헌범. 실제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노임 자체로 기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조회수가 0인 게시글을 올리는 것, 그것도 명예훼손죄 기소가 돼요. 자, 리을. 자, 옳은 설명입니다. 망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미음 틀린 설명입니다. 그 부수적으로 사익적 도기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죄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문 4번 설명 마치고요. 다음으로 민사법 기출문제 4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